요즘 뭐 분양 시장이 아주 안 좋잖아요. 아주 안 좋죠. 그냥 얼어버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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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주변에 이제 분양하는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연락이 잘 안 됩니다. 너무 힘들고 뭐 쫓겨다니고 그렇죠. 정신이 없고 이러니까 예, 돈에 또 쫓기실 거예요. 예. 뭐 연락을 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려 그래도 연락이 잘 안 돼요. 와.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던데 이제 이런 와중에 이게 분양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워낙 사람들이 잘 안 살려고 하니까 그렇죠. 지금 소문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고 예, 이러니까. 돈도 없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분양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그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제 분양 회사의 마케팅 중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 분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괜히 혹해서 받을 수도 있다, 그 분양을. 네네. 좀 뭔가 좀 잘못 알고 이렇게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마케팅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게 있나요? 자, 우선 우리가 환매 조건부 뭐 분양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봤죠. 네. 네. 환매를 조건으로 하는 분양이다 이런 네. 뜻이거든요. 언제든지 팔 수 있다, 되팔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세 차익을 반환하는 조건부 분양이다.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세요? 네. 네. 뭐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분양을 만약에 10억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예를 들면 몇 년 그게 이제 이제 1년이든 2년이든 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는 시점은 정확히 나름인데 지금 집을 다 안 지은 집 같으면은 그렇죠. 소분양이니까. 이제 잔금을 치를 무렵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잔금 지급 후 1년 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는 뭐 집을 다 지은 집이다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분양 받아서 입주한 1년 뒤, 2년 뒤 이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분양가 10억 보다도 시세가 내려가면 그 차익을. 시세가 내려가면 내가 다시 사줄게 10억을 돌려줄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아까 환매 조건부 분양 그죠? 그다음에 시세 사주지 않고 만약에 시세가 그때 시간이 지나서 9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1억이 손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1억을 돌려주겠다. 돌려주겠다 나한테. 이런 게 이제 아까 시세 차익, 야. 시세하고의 차익을 돌려준다는 조건부 분양. 요런 이제 마케팅이에요. 만약에 말대로 되면 너무 좋은데요? 괜찮죠? 하면 바로 팔면 되는 거고. 그렇죠. 시세가 뭐 3억 떨어졌다면 3억 돌려주는 거니까. 그렇죠. 나는 손해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분양받고 나서 시세가 좀 떨어지면 내가 손해인데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좋은 마케팅 방법이거든요. 그죠? 거기 함정이 있겠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요거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똑같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10억을 지금 분양하는데 사람들이 요걸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할인할 것 같은데. 더 떨어질 것 같고. 이걸 할인 분양이라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분양률이 저조하면은 5천만 원 깎아주고 분양하고 맞아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할인 분양을 하면은 그 차익만큼을 돌려줄게. 이런 마케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시세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해당 단지, 해당 아파트에 할인 분양을 할 때 그거 돌려주겠다. 이런 것도 이제 약간의 일종의 넓은 의미로 보면은 시세를 좀 그 차익, 유지해준다는 예.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군요. 네, 그런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금 이제 다른 차원입니다. 요거는 분양을 바로 받기는 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이런 사람들이 한테 전세를 한번 살아보세요. 전세를.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스마트 리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일단 전세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네가 1년이든 2년이든 살아본 다음에 마음에 들면 살아. 내가 네한테 우선권을 주겠다. 요런 이제 조건이에요. 네, 알아요. 네. 일산 두산 위브라고 네. 거기서 해가지고 제 아는 동생이 거기 살았거든요. 네, 1년을. 네, 네. 살고 그냥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과거에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조금 분양시장이 안 좋았을 때 가라앉았죠. 그럴 때 이런 그 아까 처음에 환매 조건부 분양 또 지금 스마트 리빙 맞아요, 이런 스마트 것들이 리빙. 많이 있었습니다. 네. 살아보고 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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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요거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게 그 살기 전에는 이 아파트가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 예.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분양을 좀 꺼리는 사람들한테 한번 살아보면 되지 않느냐. 전세로 살다가 마음에 안 살고, 들면 응, 돌려주겠다. 보증금 받고 돌려주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게 새 집에 전세로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고 마음에 들면 그때 돈 더 내고 살고 요게 이제 장점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분양에다가 또 요즘은 보니까 전세권 등기까지 해줄게. 분양회사가 이제 스마트 리빙을 하되 보증금 뭐 확보하는 게 찝찝하면 뛸 수 있고. 그러면 전세권 등기까지 딱 등기로 보장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라. 그건 좀 괜찮을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마케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법률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이게 지금 뭐 분양을 시세 차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일단 판매 조건부. 그 아까 전세로 살아보고 뭐 분양을 받든지 이런 약속들, 이런 마케팅 방법들의 공통적인 그런 함정이라고 한다면 일단 분양회사가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무자력.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예를 잘 들어드리잖아요. 네. 차용증 아무리 꼼꼼하게 잘 쓰면 뭐하냐. 상대방이 거진데. 맞아요. 그지한테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 뭐 꼼꼼하게 예. 뭐 언제 갚고 뭐 얼마 네. 밀리면 몇 퍼센트를 지급하고 예. 써봤자 뭐예요? 지갑에 돈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분양회사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분양회사라는 걸 정말 뭔가 있는 회사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분양이 마무리가 다 되고 사업이 정리가 되면은 청산해 버립니다. 그렇죠. 네.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상 회사는 남아 있어도 재산이 하나도 없는 빚 갚고 뭐 사업 배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이제 페이퍼 컴퍼니로 나가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많죠. 분양형 호텔 해가지고 호텔 운영해주는 법인도 요 근래 사건 많았잖아요. 그냥 날려버리고. 다 막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네, 같은 맥락이죠. 뭔가 약속은 했는데 나중에 약속이 안 지켜졌을 때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하면 재산이 없는. 그렇죠. 예. 나올 그래서 게 이제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분양 마케팅의 공통적인 공통적인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 분양회사가 무자력이다 대부분 다. 시간이 지나서 뭔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려 그러면. 그렇죠. 예. 또 이걸 만약에 그 재판이 오래 걸리니까 그때까지 돈 다 써버리고 그냥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빠고돈 남기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 보증보험 같은 걸 좀 들어야 돼요. 보증보험. 우리가 이행 보증보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환불해 줄게. 시세가 떨어지면 환불해 줄게라고 하면은 10억에 분양받았으면 나중에 10억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담보할 수 있을 만한 보증보험. 뭐 서울 보증보험에서 그렇죠. 이라든지 또는 시세 차익을 내가 돌려줄게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시세 차익 예를 들면 그게 1억이 될지 뭐 2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보증금을 좀 들어가지고 분양회사가 없어지더라도 페이퍼 컴퍼니가 되더라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보완책. 그런 방법이 있겠네. 근데 분양회사에서 그걸 잘 안 해줄 것 같은데요? 그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그런 보험 상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증보험 회사도 일종의 그렇죠. 장사를 하는 건데 이게 보증보험료 조금 받고 큰 돈을 물어주게 되면은 이게 망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품을 안 팔 수가 있거든요. 나 같아도 안 해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런 걸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구하고 그게 안 됩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저 보증보험회사마저도 위험해서 안 파는구나
이런 부분을 구조 자체를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일 위험하죠. 건설사가 보증해 주면 하겠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분양회사가 보증해는 그러니까요. 믿음이 안 가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보증보험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챙기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좀 피해버릴 수 있는 이거는 위험하구나 역시 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분양회사하고 이제 분양받는 수분양자하고 합의를 하는데 약정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약정 내용이 좀 불분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분쟁도 적지 않고. 자,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분양가 10억 이하로 시세가 되면은 완전히 환매해 주거나 차익을 줄게라고 하는 약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럼 시세가 얼마냐 이걸 두고 논란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아, 그러겠네. 그죠? 얘는 분양회사는 높이고 싶어 하고. 시세 안 떨어졌다. 그게 더 낮추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분양가는 10억인데 1년 뒤, 2년 뒤에 약속한 그 기준 시점에 시세가 얼마냐라는 걸 두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더구나 이렇게 이제 입주한 직후에는 거래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죠. 시세가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죠. 파악이 잘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할인 분양 같은 경우도 이게 소송에서도 실제로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할인 분양하면은 그 차익만큼은 줄게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보통은 그냥 그 기준을 뭔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할인 분양하면 줄게 이렇게 안 하고 네가 예를 들면 35평대 7층을 받았잖아요. 7층에 35평대를 10억에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분양받은 같은 층, 그다음에 같은 평형대에서 할인을 하면은 그 할인 분양만큼 줄게 이렇게 되거든요. 진짜요? 네. 좀 좋은 층에서 할인 분양하면 그건 아니고요. 다 이제 층수별로 분양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점층은 다르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같은 층, 같은 평형대에서 할인하면은 그것만큼은 돌려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조건에 부합하느냐. 예를 들면 여기에는 10억에 분양을 했는데 다른 데는 뭐 9억 5천에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5천만 깎아줘서 했어요. 근데 그게 같은 층, 같은 평형대냐라고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격이 좀 다르다. 우길 수 있다 이거죠. 평형도 다르고 35평에 36평이고 이런 식으로. 야, 그걸 또 이렇게 계산해 내려면 또 분쟁이 일어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투어지면서 또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동안에도. 자, 그것처럼 이제 이게 약정 내용이 불분명한 그렇죠. 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할 수가 없죠. 분쟁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쟁이 사실은 계속되어 왔고요. 그동안에. 분양이 이제 꺾어지는 불황기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반복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분양에서도 사실 이런 뭐가 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마케팅을. 그렇죠. 또 안 걸고 넘어진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걸고 넘어지더라도 소송 통해서 이제 시간도 좀 끌고 그렇죠. 소송 시간 끌고 그렇게 다투다 보면은 사업을 청산한다. 수법이구나. 빚 갚고 뭐 배당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어차피 빈털털이 되니까 별 문제 없다. 이런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게 습성이 있구나요. 네네. 배운 게 있군요. 그런 걸 딱 그 어떤 깔고 보관을 깔고 지금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씁쓸하죠. 네. 진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분양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그 제대로 약속이 안 지켜질 이런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확하게 본다면 분양 받는 것을 이런 마케팅을 믿고 분양 받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아예 저 약속은 하나 많아야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냥 그 약속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딱 마케팅에 대한 유혹, 이런 그런 미련을 버리고 그렇죠. 그냥 그 자체로만 받는다. 그건 좋다 이 말입니다. 아, 말 그대로 저 헌매 조건부 시세 차익 반환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안 되니까 막 하는 거지. 이렇게 막 포장을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정말 순진하게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내가 환매하거나 뭐 시세 차익 반환 받거나 이런 걸 정말로 믿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한 거고요. 바보죠. 네. 근데 어르신들이 그런 걸 좀 많이 당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합니다. 당해요? 예. 우선 야가서 안 당할 것 같은데. 전세상이 많이 당하잖아요. 아, 전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경험 부족인 거예요. 아, 너무 신뢰가 너무 많나? 그런 다 거죠. 믿나? 예.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 사기꾼은 우리 머리 위에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계속 그쪽은 또 방법도 진화하고 그 일반 소비자들보다는 훨씬 더 경험이 또 풍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갑의 지위에 있다 이렇게 봐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만약에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면 자문도 좀 많이 받으시고 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요. 덜컥 계약해서 오지 말고 네. 계약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게 말입니다. 그 상담용 얼마 안 하는데도 그 되게 문턱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법조인과의 대화를. 그렇습니다. 예. 분양가가 워낙 이게 크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큰 데미지가 되기 때문에 전선이 날아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 분양 불황기 예 나오는 이런 마케팅들을 너무 이렇게 신뢰하거나 뭐 믿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다 이게 다 미끼다. 네. 예. 믿기다.